안녕하세요. 양천구 수라케이크 강사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둑어둑해진 밤인데 제가 조명을 좀 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서 지금 유튜브를 열어보았습니다. 제가 파이핑으로 계속 만나보려고 하면은 이게 자꾸 시간이 늦어져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캠이 초점을 잘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코파이핑을 열심히 하고 나서 나중에 들여다보면은 초점이 많이 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제가 장비 투자를 조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장비 투자를 많이 하려면 또 돈을 많이 벌어야겠죠? 조명도 되게 좋은 걸로 들여다 놓고 싶고, 마이크도 좋은 거 쓰고 싶고, 점점 이제 유튜브 쪽으로 욕심이 막 나고 있는데, 우선은 그런 장비 없이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고 요즘 푹 빠져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의 책은 이 노마드 비즈니스맨이라는 책이에요. 보면은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최고의 전략, 저절로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공개합니다. 입니다. 저절로 돈이 벌리는 시스템. 저도 책을 많이 읽고 빨리 저절로 돈이 벌리는 시스템 안으로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요. 우선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만 해보도록 할게요. 45페이지입니다. 단언컨대 소비자들은 당신의 사업에 관심이 없다. 당신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제공하는 상품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지 궁금해할 뿐이다.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팔지 마라. 대신 소비자들이 아름답게 긍정적으로 자신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이익을 줄지에만 초점을 맞추어라. 이게 공방에서도 약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앙금 플라워 떡 케이크가 왜 인기가 좋아졌을까요? 그거는 소중한 양가 부모님들에게 건강하면서도 이쁜 케이크를 선물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 같거든요. 처음에 저도 그 떡 케이크를 알아본 게 저희 아빠 환갑잔치 때부터 이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었고, 그때는 버터크림 플라워 케이크가 있었는데도 그게 엄청 고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큰 마음 먹고 구매를 했던 이유도 마찬가지로 아빠의 환갑잔치를 좀 빛나게 해드리고 싶다는 약간 효심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많이 주문 주고 계신 분들이 환갑이나 칠순 잔치에 부모님 케이크 대신으로 이제 주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다가 현재 반전 케이크가 인기가 좋잖아요. 그 반전 케이크는 제가 여기다 올려드릴 텐데 한번 보세요. 이게 토퍼를 쭉 빼면은 돈이 딸려 올라오면서 엄마 아빠 입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거 보고 싶어서 많이 주문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사실 이게 뭐 얼마인지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어떤 행복감을 주는지가 인기의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떤 행복을 줄 것인가, 어떤 기쁨을 줄 것인가. 그래서 앙금떡 케이크가 저는 사업성이 아직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앙금떡 케이크를 안 드셔보신 분들이 이제는 거의 없어요. 한 4년 전만 해도 그냥 장미꽃 한 송이만 짜도 막 엄청 놀라셨거든요. 와, 이런 게 있었어? 막 이러셨는데, 요즘은 이제 이거 한번 받아봤어 이니까 거기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반전 케이크 같은 게 이제 성황리에 잘 판매가 되고 있는 건데요. 어떤 제품을 떡 케이크 딱 이렇게 해서 떡을 판매하는 약간 맛있는 떡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당신이 이 케이크를 준비했을 때 돈을 뽑으면서 막 웃고 있는 부모님을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그 제품을 사고 싶어지는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제품을 구성을 할 때
그 고객이 만족하고 어떻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제공했을 때 더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보면서 그래, 이래서 이 제품이 인기가 있구나. 그래, 이 제품이 그래서 아직은 인기가 없는 거야. 그래, 이 제품에 뭘 더하면 고객분들이 더 좋아하실까? 그래서 제품을 구성을 하고 고민을 할 때, 이거 마진율이 얼마야? 라는 시점이 아닌, 요 제품이 어떤 행복을 고객에게 제공을 할까를 많이 생각해 보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글귀가 저에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판매든 수업이든 간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할 때도 A만 가르치면은 사실 그 금액이에요. 그 금액인데 A 플러스 알파로 나의 노하우를 곁들일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뭐 레시피를 조금 더 끌어다가 막 무료로 더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가 한마디를 더함으로써 이분이 더 맛있는 떡을 만들 수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요거를 한 번 더 손을 잡아드림으로써 내가 조금 더 힘들지만 이분이 조금 더 능숙해질 수 있다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하나가 딱 완성이 됐을 때 수업의 질도 올라갈 뿐더러 저도 수업 후 만족도를 네, 그죠. 수강생분들이 더 만족해 하시고 저도 더 뿌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금액 대비 매출 대비 원가 뭐 이렇게 계산하기보다는 이 고객이 어떤 행복을 누릴 것인가, 이 제품을 배우신 분이 어떤 행복감으로 이 제품을 더 많이 만드실 수 있나, 이거를 어떻게 제공을 하면은 더 손쉽게 만들고 연습하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저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정규반을 끊으시면은 사실 장비를 빌려드려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떡은 안 배우시고 꽃만 하시는데 사실 2시간 안에 설명 듣고 꽃을 짜고 어렌지까지 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면 그걸 거의 다 까먹고 오시기 때문에 또다시 어렵고 답답한 시점이 와요. 그런데 제가 장비를 빌려드림으로써 그분들이 주말에도 연습을 좀 하실 수 있고 연습을 하고 다시 오셨을 때는 그 실력이 유지되면서 점차 정규반다운 그 타이핑 실력이 점점 늘어가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큰 돈 들이지 않더라도 제가 마음을 쓰거나 조금만 팁을 더 제공을 했을 때 그 수강생분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더 크다면 그 길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금액을 막 엄청 내리거나 그러지 않고 약간 시장가에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준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케이크 토퍼도 자격증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토퍼를 제가 고객분들이 원하는 문구로 바꿔서 제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토퍼를 배울 거면 제대로 배우자 해서 쫙 배운 다음에 그걸로 토퍼를 제공하기도 하고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판매로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토퍼 수업도 열게 됐고 그래서 저에게 제가 이득을 요구한 건 아니지만 어떤 기쁨을 드릴까를 고민했을 때 그거에 부수적으로 나온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저를 도와주는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70페이지에 있는 이 말을 듣고는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노마드 비즈니스라는 사업가는 직장인과 다르다. 가게를 차려두고 쉼없이 자신을 움직여야 하는 일반적인 자영업자와도 다르다. 시스템을 이용하는 1인 기업가야말로 시스템 구축자, 시스템 관리자, 콘텐츠를 창작하는 예술가에 가깝다. 개미처럼 일해봐야 티끌을 모을 따름이다. 이제 티끌을 모아봤자 티끌인 시대다. 누군가 개미처럼 일할 때 책을 읽으며 정보력을 키우고 운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며 여가 시간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하며 자신의 감수성을 높이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편이 양질의 콘텐츠 상품을 만드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공방 접어야겠네요. 그죠? 이 말대로 하면 공방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제 시간과 제 몸을 열심히 움직이는 개미처럼 일해서 돈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티끌을 모아 티끌을 만드는 상황이랍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그 컨텐츠가 지속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도 행복하게 보내고 건강으로 체력도 증진시키고 굉장히 바람직한데 그 길이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너무 아픈데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는 질문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그래요. 몸이 부지런한 개미보다 머리를 쓰는 배짱이가 이긴다. 공감이 되기도 하면서도 사실 되게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부터 막 우러나요. 제가 개미라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진짜로 몸이 열심히 일할수록 뭔가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다는 느낌,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는 느낌,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벌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머리를 쓰는 배짱이가 이긴다고 하니까 뭔가 페어플레이 같지도 않고 울컥하는 마음이 여기서부터 몰아올라 왔습니다. 근데 이 책이 계속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 책이 저에게 계속 주는 말은 뭐냐면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 길보다 뭔가 새로운 거를 고객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라. 근데 그거에 하나로 유튜브가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을 제가 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튜브로 여러분들이 독학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유튜브로 무료로 수업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전제에서도 그냥 시작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면 할수록 유튜브는 어떤 걸 저에게 주는 것 같냐면요. 그 에너지를 주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는 이걸로 인해서 수익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근데 댓글 하나에 뭔가 오늘 되게 힘든 고객과 막 뭔가 힘든 일이 있었어. 아니면은, 뭔가, 하여튼간 오늘 너무 눈물나게 막, 울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근데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선생님 덕분에 뭐, 독학을 시작하게 됐어요.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라는 그 댓글 하나로 그 하루 힘들었던 게 전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그게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어떤 이문이나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보지 않더라도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보자라고 했던 것도 그런 방향 중에 하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책을 계속 다 읽어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제 100페이지쯤 보면은 우주공산 유튜브를 공략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책을 보고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유튜브를 꼭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은 너무 좋은데 생각보다 유튜브를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평범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 미디어상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다. 하지만 이 부담감을 이겨낸다면 유튜브로 1인 미디어형 노마드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다. 근데 저도 여기서 공감을 하는 건 뭐냐면요. 유튜브로 제가 수익을 나지 않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얻는 힘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도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얼굴을 내밀 것인가 아니면은 손만 보이게 할 것인가 아니면 왜 그런 영상 있잖아요. 굉장히 이쁘게 ASMR로 뭔가 얼음도 땅땅땅땅 하면서 내려가고 막 커피도 쪼르르르 따르고 이게 뭔가 이미지 컷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영상을 올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말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떠드는 거 좋아하는 성향을 따라서 그냥 얼굴 보여드리고 그냥 떠들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저랑 이 컨텐츠가 오히려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좀
해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용기 내서 해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하신다는 분들에게 몇 가지 팁을 같이 공유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점차 이제 컨텐츠를 이제 저 늘려나갈 거거든요. 지금은 북 리뷰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앙금플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창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험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뭔가 유튜브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81페이지인데요. 내가 들어가려는 시장에 경쟁자가 있다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워해야 한다. 자신이 진입할 분야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형 플랫폼과 경쟁하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소비층을 공유하고 있는 유사하지만 다른 카페를 만들어 안정적이면서도 빠르게 내 플랫폼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제가 처음에 앙금플러를 준비를 했을 때 앙금플러 공방이 느는 거, 그 다음에 내 옆에 생기는 거, 내 앞 동네에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때가 있었어요. 완전 초창기예요. 그때는 그게 뭔가 내 손님을 뺏어가는 것 같고, 그쵸? 뭔가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수강생이 절로 가는 것 같고, 이렇게 약간 예민한 시기가 있는데 이게 되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거든요. 앙금플라워에 대해서 제가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는 것도 그거예요. 제가 유튜브 독학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릴수록 처음에 앙금플라워를 몰랐던 분들이 앙금플라워를 많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앙금플라워를 이제 취미로도 생각을 했다가 언젠간 창업으로 넘어가실 건데 그 수요를 제가 어떻게 보면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어머 어떻게 파이핑을 알려줄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수업을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반박하면서 저를 차단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앙금플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더 많이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왜 그 가구단지 같은 데 가보면 옆에 또 가구단지, 옆에도 가구집, 옆에도 가구집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구집들이라고 옆에 가구집 생기는 걸 처음부터 반겼을까요? 그렇진 않죠. 근데 그렇게 가구집이 쭉 줄지어서 어떤 거리를 형성했을 때 거기에 고객이 왔을 때 내 손님이 될 수도 있고 옆에 손님도 될 수 있지만 우선 유입수가 많아졌잖아요. 유입수가 많아졌으면 그 안에서 나 손님도 당연히 같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 좁은 생각을 갖지 말고 조금 넓게 바라보자 라고 많이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제가 이 시장을 보는 방향이에요. 점점 앙금플러는 많아질 거고 더 인기가 많아질 거고 그렇습니다.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제가 막 배우려고 했을 때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캘리그라피를 배우시는 분들은 많지만 이거를 1, 2년 지나서 내 걸로 만들고 공방을 창업하고 클래스를 여시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대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앙금플러워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 끈기 있게 해주시느냐, 그 다음에 이거를 수업이랑 공방 창업까지 연결해서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정말로 사업을 할지 말지는 그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라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배우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저는 이 시장이 아직까지 엄청 레드오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창업하신다고 하면 물론 앙금플라워만 가지고 창업한다고 하시면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서 앙금플라워만 준비하시진 않아요. 네, 알아서 A, B, C, D를 준비해 놓으시고 A가 메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플러스 알파를 준비하면서 차곡차곡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제품을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콘텐츠를 제작을 하실 때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플랫폼을 성장시키고 이 시장을 확대시키고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는지 조금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플랫폼을 기획하는 의도라든지 어떤 거를
뭐를 해라라는 얘기도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우선은 지금 현재 제 공방과 연결지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본 거고요. 이거에 따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개인 차이인 것 같지만 이 비즈니스 관련되어 있는 책은 일주일에 한 권 정도씩은 꼭 읽어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요번 주는 노마드 비즈니스맨에 엄청 심취해 있었는데 지금 다음에 읽을 것도 책을 한두 권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책은 일주일에 한 권 정도는 읽으면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시간이 없어! 지금 이 책을 읽을 시간이 어딨어? 막 이러시는데 정말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좋은지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이거 읽었다고 그래서 당장 공방을 막 그만두고 나는 몸으로 일하지 않을 거야. 막 체력을 키우고 놀러 다닐 거야. 막 이건 아닌데 적어도 이 안에서 내 공방에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방향성이 이제 흔들리거든요.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책 몇 권에 포인트 됐던 그런 내용들이 나를 딱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영서적이라든지 재테크 서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꾸준히 좀 읽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다른 책이나 다른 앙금플라워나 아니면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어떤 시험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다른 걸로도 여러분 다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